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공소중지 청탁을 공개한 것을 놓고요. 이후에 사과를 했죠. 어제 공개 사과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장난이 아닌 설전이 오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단에 그때 그 대해서는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나오니? 아니었습니까? 나오니?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나오니? 지금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설전입니다. 설전인데도 정말 뭐가 튀깁니다. 빨간 게 튀긴 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최진영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의 그동안의 이 토론회 때의 모습을 보면 주로 다른 후보들이 맹공에 주로 방어적인 자세였다면 최근의 토론회 때 보면 그 후보의 글쎄 뭐 약점이라는 표현은 좀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후보들이 좀 껄끄러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반격하고 꼬집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1위 전략은 마이웨이 전략인 것이고 2위나 3위 쫓아가는 추격자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까지 해서 최대한 헛슬 플레이를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여론조사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한동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 부분 앞서갔기 때문에 결국 그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네거티브를 한다 하더라도 마이웨이 전략,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전략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를 해왔었는데 최근 뭐 막판에 와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맞받아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제가 그 어제도 보고 그제도 이걸 봤습니다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좀 울컥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안타깝다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그 현재의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최근 여러 가지 어떤 공적 여론조사를 봤으면 굳이 저렇게 특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 한랭 전설을 필 필요가 있느냐. 사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네거티브 전략을 했는 반면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비론을 펴면서 원희룡도 나쁘고 한동훈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에 대해서 오히려 전설을 확대한 그러네요. 이런 전략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죄송하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어떤 당원들의 노고에 어떤 폄훼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바로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함으로써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당원들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분위기를 이담 아나운서, 나경원 후보가 당시 2019년에 원내대표 시절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중지 그 청탁한 것이 이제 공개된 것에 대해서 이게 전당대회 막판 진짜 뜨거운 강자인가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앞서 태도 변화, 자세 변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경원 후보가 아마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지금까지 토론회 중에 나경원 후보가 저렇게 이른바 핏대 세우고
똑바로 말하세요. 똑바로 말해. 이렇게 한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다니 이라면서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모습을 아하,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한동훈 후보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소를 한 사람은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긴 했잖아요. 네. 이 공개 사과에 대해서 또 해당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된 사과다. 입 리스크다라고 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동훈 후보는 입이 시한폭탄이다라고 하면서 아하. 패스트트랙 기소에 대한 한 후보의 생각과 의견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다니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원희룡 후보도 이 나경원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린 지 1시간 뒤에 바로 또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요? 네. 제목이 헬마우스입니다. 아하. 지옥입인 거죠. 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가짜 사과로 동료 의원과 당직자 등 당원들의 가슴을 후벼 파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라면서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라면서 협공을 펼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아하,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원희룡 후보 또한 지금 이 나경원 후보를 거들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압박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우리 당원들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묻습니다. 한동훈 후보. 저하고 통화한 거를 줄줄줄줄 읊으셨죠, 원 후보님. 그렇죠? 저하고 통화한 거를 밥 먹을 때 통화한 걸 줄줄줄줄 읊으셨죠, 직접. 못 들었냐고요? 아니요, 저하고 식사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예. 이 전대 과정에서 줄줄줄줄 언론에 읊으시지 않았어요? 제가 본인이? 언제 읊었습니까? 아니 제가 만났을 때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고 말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 식사할 때 했었는데 아니,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고요. 제 느낌이 그랬었다라는 얘기였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가 건건이 그냥 지지고만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게 원희룡 후보가 이 낱낱이 공격하는 걸 그대로 다 듣고 있다가 완전히 그대로 100배, 20배, 막 100배, 200배로 되갚아준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협공을 펼치는 그 형국인데요. 전제는 최소한 정치의 신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뭐 사적 청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원외에 이제 당협위원장일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기소니까 이 부분을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헤아려 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것을 폭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 금도가 넘었다는 판단이 원희룡 후보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를 그렇게 공격의 소재로 삼게 되면은 누가 한동훈 후보를 믿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내밀한 이야기도 상의하고 이럴 수 있겠냐라고 비판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요. 다만 비슷하게 당신도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원희룡 장관님 저랑 식사했을 때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옮긴 거 아닙니까? 줄줄줄줄 이렇게 역공을 편 것인데요. 일단 원희룡 장관은 내가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느낌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게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치 양보도 없어요. 지금 보면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 간에. 그런데 보세요. 원희룡 후보가요. 분이 안 풀렸는지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도 재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지금 7개월 됐죠? 그다음 뭐 거기 의원 몇 년 됐나? 1.5선이니까 좀 됐죠. 거기가 한 2년쯤 됐나? 그다음 나머지는 입당한 지 다 7개월이 안 되는 분들 아니에요? 공천 받으면서 입당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합쳐서 2년 한 3년 6개월쯤 되는 건가요? 그죠? 네 분 합쳐서 3년 6개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도부를 우리 당이 그렇게 뿌리가 없고 그렇게 신입 사원들이 그리고 100일 동안 전권을 쥐고 운영한 경영 성적이 이렇게 처참한데 앞으로 온갖 거대 야당의 탄핵과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맡기자고요. 지금 뭐 횟수 계산 나오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최진영 변호사님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한동훈 후보 돕겠다고 뛰고 있는 현역 의원들 선수를 합쳐보면 고작 국회의원 배지 생활한 거 고작 3년 6개월 그 정도 경력 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고?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움할 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 것만큼 더 좀 이상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 그 명석하고 그 스마트하던 원희룡이 어디로 갔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영선 그러네. 아직까지 배지가 없었고 네.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 네. 지금 보면은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재보궐선거 들어와서 그렇죠. 이번에 선수가 됐으니까 1.5선 하면서 다 합쳐봤자 3선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미국 대선을 봤더니만 미국 대선 트럼프 대선 후보 지명연설에 17살 된 트럼프 손녀가 와서 연설을 하고 지금 39세 이제 그 상원 의원이 미국 대통령 후보에 지금 지명되는 그런 상황, 부통령 후보에 네. 지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당신 나이가 몇이야? 라고 하듯이 당신 선수가 몇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지금 그 당에 상당히 이제는 중진이 된 원희룡 후보의 어떤 대응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그 본인의 어떤 예전 2017년, 18년 이때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그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그 한동훈 후보가 지적을 하니까 그에 대한 뒤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뭐 본인이 어제 저한테도 보내온 문자를 봤습니다. 네. 모든 당원들과 화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 전체 발송 문자죠. 혹시 시청자도 오해하실까 봐 전체 발송 전체 문자죠? 발송 문자에 네. 이제 앞으로는 다 화합하겠습니다. 그런 문자 보내는 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또 이렇게 그 어떤 방송 토론 뒤끝을 보내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큰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맞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격의 소재로 삼기에는 좀 소소하지 않았냐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한동훈 후보를 거드는 후보도 있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당시의 원내대표로부터 공소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했을지 동지의식이 있는 그런 장관이라면. 아니 사실 동지의식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당에 어떤 생각이 없었으면은 법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저희 당하고 어떤 동지의식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일단 그래서 장관께서도 법적인 판단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즉 장관으로서의 처한 상황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듣고 보니까 잠깐 평론가님 두둔하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두둔성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 토론회 때도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 측을 막 공격을 하니까 그때 원희룡 후보를 뭔가 비판하는 듯이 네. 그렇게 한동훈 후보한테 뭐 실드를 쳐주는 듯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또다시 나라도 그때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법적으로만 판단했을 것 같다라고 좀 뭐 한동훈 후보가 할 말을 본인이 나서 이렇게 해주는 듯한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선보였는데 네. 지난 5월 달에 그때 한동훈 후보가 막 여기에 뭐 당대표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을 때 그때는 이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랬었죠.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 인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맞아요.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맞아요. 될 때다. 네. 도서관에서 책 보던데 연출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었는데 네. 좀 한 두세 달 사이에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윤상현 후보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있다가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오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존재, 그 위상을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갈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귀를 어떻게 들런지는 그렇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실을 자각한 거 아니야. 좀 인식한 거, 인정한 거 아니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윤상현 후보의 저 태도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의 제목이 앞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이고 진짜 입에 담기 죄송해요. 소시오패스란 소리를 들은 한동훈이란데 대체 안지용 기자님 소시오패스라고 한동훈 후보한테 말한 사람 누구예요? 사실 강도 높은 비판을 넘어서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한 후보와 번번이 대립각을 세웠던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은 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들면서 소시오패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허.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어제 홍 시장의 SNS에 올라온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해괴한 법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이었고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네.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아하. 법무부 장관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 방송 부탁하고 댓글 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여기에 이름은 안 등장하지만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세요. 나경원, 박근혜, 윤석열 등등이 지금 다 여기 이 문장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지금 이 배신자 이 행위를 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같은 당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한동훈 후보 비판 대열에 합류했네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발언 그 나경원에 네. 대한 패스트트랙에 그거를 공개한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이제 막 가자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됩니다. 아마 일반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는 당원들이 깜짝 놀랐을 거고 저 폭로? 저기 이제 막 가자는 거네. 그 윤 대통령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도 다 폭로할 수 있을 사람이네 라는 인식이 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한동훈 후보에게 전당대회 막판으로 치닫는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그런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상대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관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장유미 변호사님. 왜냐하면 이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부정청탁금지법 5조 1항 14호를 보면요, 네. 사건이나 뭐 수사, 재판, 결정 여러 이제 사법 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 또한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당시 이 전 의원이 뭔가 사적인 본인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고 그것을 종용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하. 다만 이 부분과 네네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또 반론을 좀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네네.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정청탁금지법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김영란법 그 5조 2항 3호에 보면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공당의 원내 대표로서 당시에 법무장관에게 그 당과 관련되는 어떤 그 기소에 대해서 부당하니까 그 결국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처벌의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가들마다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전당대회 얘기 나온 김에 이담 아나운서 지금 오늘이 19일이잖아요. 지금 전당대회가 23일이니까 D-4예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일정이? 네, 일단 차기 당대표는요, 당원 투표 80%의 국민 여론조사 20%로 선출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요. 오늘 오전 9시 시작이 됐고 내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는 내일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21일, 22일에 또 ARS 투표를 하고요. 21일과 22일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제공하네요. 모바일 투표, ARS 투표,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네. 오늘, 내일 글피, 모레 글피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는 23일에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이 83만 9,569명이거든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일단 영남권의 40%가 조금 넘고요. 수도권의 37%가 넘기 때문에 네. 영남권과 수도권의 투표율이 아마도 굉장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23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만약 과반을 넘지 않는다면 닷새 뒤인 28일에 결선 투표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과반이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득표가 50.01%여도 그건 과반인 거예요. 50을 넘기면 되는 거니까 과연 과반을 1차 투표에서 넘기는 이 후보자가 나올지 그게 제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면 결선 투표 가니까요. 그걸 또 차분하게 그리고 나흘밖에 안 남았지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